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수업 듣고 또 이어서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순간이 어제 마무리 짓고 이제 한 하루가 지나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연이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새날을 위한 인사를 드리네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기온이 막 한낮에도 36도, 38도씩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공부하실 때쯤 되면은 아마 겨울이 되지 않을까. 또는 그죠. 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름은 못 버티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지니 큰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갈 길이 있으니 오늘도 힘차게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연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지도통신식의 시행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 구별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중간에 끊는 것보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뤘던 거죠. 자, 59조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통신식의 시행. 지도통신식. 여러분들 지도자 들어가면은 단선에서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선. 복선이 아니라 단선. 자, 지도통신식의 시행.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 폐색 구간의 양끝. 폐색 구간의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 설비를 사용해서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자, 통신식은 복선, 지도통신식은 단선인데 일반적인 자동 폐색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즉 상용 폐색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신식, 지도통신식을 사용하는 대용 폐색 방식을 사용할 때는 상용 폐색 방식을 사용하지 못할 만한 뭐 사고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용 대신해서 상용 폐색 방식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용 폐색 방식의 통신식은 그야말로 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통신 장치. 자, 그래서 A역, B역 그러니까 이제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 설비를 사용해서 서로 협의한 후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거기 폐색 구간에 열차 없죠? 지금 열차 진입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폐색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합니다. 그리고 지도 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 구간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지도표는 1폐색 구간에 1매로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통표 폐색식을 배웠어요. 통표 폐색식에서도 통표가 운전 허가증이었잖아요. 통표 없이는 정거장에 진입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여기도 지도표가 없으면 정거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도표 뒤에는 또 지도권이 나올 건데 지도권이 바로 통신식 지도통신식 시행 구간에 운전 허가증이다. 운전 허가증이다. 자, 그리고 지도통신식을 이제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 구별이거든요.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 방향으로 중요합니다. 동일 방향으로 폐색 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해서 둘 이상의 열차를 동일 방향의 폐색 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그리고 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상행, 하행, 자, 이렇게 상행, 하행 두 개의 선로가 상행, 하행으로 운행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나의 선로가 불통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든 아니면 선로가 유실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복선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단선 운전을 할 때는 자, 요 한 선을 가지고 복선처럼 상하행 열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정거장일 경우 이렇게 뭐 선이 또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선이, 건너선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열차가 보내줘야 되고 이쪽에서도 열차가 보내집니다. 요 한 역으로. 자, 그러면 지도표는 하나뿐인 경우,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한다고 그랬죠. 왜 하나뿐이냐? 후속 열차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도표는. 자, 지도표를 가지고 열차가 진입했다는 거는 후속 열차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차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차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역에서는 얘가 후속 열차가 없는 마지막 열차 또는 하나뿐인 열차이니 여기서도 열차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후속 열차가 있어. 후속 열차가 있는데 후속 열차는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열차가 있을 때는 지도권을 발행합니다. 지도권. 예를 들어서 하행 같은 경우는 홀수로 나가잖아요. 홀수로. 그래서 123열차가 있고 그리고 또 125열차가 있고 127열차가 있습니다. 자, 123열차가 진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꽝 하고 정면 충돌을 하니까. 그럴 때는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123열차야. 그러면은 125열차, 127열차 계속 내려오겠구나. 근데 지도표를 가진 127열차가 들어와. 그러면 129열차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서도 열차를 124열차, 126열차, 128열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도표는 마지막 열차, 또 하나뿐인 열차일 때 지도권은 계속 연속해서 둘 이상의 열차를 보낼 때는 지도권. 그러나 마지막 열차는 지도표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권과 지도표의 사용 구별입니다. 사용 구별. 그리고 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자, 지도표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지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왜? 지도표는 항상 마지막 열차, 하나뿐인 열차이기 때문에. 지도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열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표를 가진 열차가 갈 때는 이제 더 이상 열차가 없다. 후속 열차가 없다. 그래서 반대 방향 너네들도 지나갈 수 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기,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 또 거처를 두고 있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풍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풍기는 이 뭡니까? 교행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주변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왕복 2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이제 그 1차선 가지고 서로 이제 교행을 하거든요. 근데 양쪽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교행이 잘 안 되니 한쪽에서 먼저 가면은 비켜져 있다가 다 가고 나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큰 맘 먹고 이제 양보를 했어요.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여유가 있나? 내가 좀 빠져줘야지. 빠져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두세 차량 정도 지나가면 이제 나도 급하니까 나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꼭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와. 아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분 나빠서 빵 울린 적이 있어요. 야, 나도 좀 가자. 내가 벌써 니네 5차량을 내가 보내줬잖아. 이제 내가 갈 차례 아니냐. 이렇게. 근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만약에 한 4번째, 5번째 차량이 마지막 차량인 줄 알면은 제가 충분히 마음 먹고 편안하게 충돌할 상황이 아니니까 마음 먹고 진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빵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따라올 때는 제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몇 대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지도권과 지도표의 또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지도권, 지도표를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한번 또 지워볼게요. 안 지워지나? 자, 여기까지만 지우죠 뭐. 자, 그다음에 61조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 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진입시킬 경우에 취급. 자, 열차는 당해 구간에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으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왜? 운전허가증이니까. 운전허가증이니까. 자, 통표처럼 통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정거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고장 열차가 있는 폐쇄 구간에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별한 사유죠. 자, 고장 열차가 있는 폐쇄 구간에 이제 구원 열차가 운전한다. 그럼 이미 상황은 뭐 철도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열차가 또 심하게 또 고장이 났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자, 이럴 때는 1폐쇄 구간에 2개 열차 들어갈 때처럼 고장 열차에 있는 폐쇄 구간에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굳이 또 지도표, 지도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제가 옆에다가 전령자 써놨는데, 자, 구원 열차를 운전할 때는 전령자라고 하는, 전령자도 또 달리 표현하면 또 운전 허가증이에요. 운전 허가증. 전령자가 타야지만이 그 구원 열차의 기관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또 그 전령자가 나올 때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표와 지도권의 기입 사항. 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 끝에 정거장명, 그다음에 발행 일자 언제냐, 그다음에 사용 열차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지도표에는 양쪽 정거장명, 그다음에 오늘 발행 일자, 그리고 몇 열차가 간다. 사용 열차를 기입합니다. 열차 번호를. 그다음에 지도권에는 사용 구간이 들어갑니다. 사용 구간. 그다음에 사용 열차, 발행 일차, 그다음에 지도표 번호가 들어갑니다. 지도표가 있는 정거장에서 지도권을 발행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도권에는 지도표 몇 번에 의한 지도권 몇 번입니다. 그래서 지도표 번호가 들어가고 또 사용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영주서부터 풍기까지다. 이렇게 사용 구간이 또 기입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식의 시행. 자, 지도자가 들어갔으니 지도식도 단선 구간에서 사용하는 대용 폐색 방식입니다. 자, 지도통신식과 그러면 지도식 같은 지도자가 들어갔는데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식. 자, 지도식은 철도 사고 등의 수습 또는 선로 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쇄 구간으로 하여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 하나한다. 자, A역이 있고 자, B역이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임시로 A역과 이 사고 지점을 1폐쇄 구간으로 합니다. 1폐쇄 구간으로 해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역을 1폐쇄 구간으로 해서 후속 열차 필요 없을 때 여기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만 왔다 갔다. 후속 열차가 필요 없어요. 여기만 왔다 갔다. 이럴 때 지도식을 시행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식은 철도 사고 등의 수습, 선로 보수 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역,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죠.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 간을 1폐쇄 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더 이상 후속 열차가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지도식입니다. 지도식이고, 자, 지도통신식은 자, 폐쇄 구간 양 끝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통신 설비를 사용해서 서로 협의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양 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지도표는 1폐쇄 구간에 1매로 한다. 그러니까 지도통신식은 복선 구간에서 단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지도통신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같은 단선이지만 철도 사고 또는 선로 보수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을 1폐쇄 구간으로 만들 때 후속 열차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를 우리는 지도식을 이제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도표를 발행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후속 열차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의 운전 허가증은 지도권을 같이 발행할까요? 아니면은 지도표만 발행하는 겁니까? 자, 지도식에서는 지도표만 발행합니다. 왜? 후속 열차가 또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도통신식의 운전 허가증은 지도표, 지도권이 되겠지만 지도식의 운전 허가증은 지도표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표의 발행. 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합니다. 지도권은 없어요. 자, 지도표는 1폐쇄 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 구간에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게 이 통표나 뭐 지도표, 지도권이나 이런 운전 허가증들은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역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지도표, 지도권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거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운전 허가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폐쇄 구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운전 허용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폐쇄 구간을. 자, 그런 식으로 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령식입니다. 지령식의 시행. 지령식은 폐쇄 구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 업무 종사자, 즉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지령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명령 같은데 이거는 관제사가 어떤 열차의 전반적인 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지령식이구나. 관제 업무 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제 업무 종사자, 즉 관제사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이것이 바로 지령식. 누가? 관제사가. 자,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의 정상일 것. 가끔은 통신 설비를 갖추었어도 통신장치가 불통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전화기 들고 지시를 할 수 있죠. 자, 관제 업무 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제 업무 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 첫 번째, 지령식을 시행할 때는 폐쇄 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그렇죠? 폐쇄 구간의 경계. 자, 1폐쇄 구간에는 1개 열차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폐쇄 구간의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령식을 시행할 폐쇄 구간에 열차나 철도 차량이 없어야 되죠. 아이고,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쇄 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또 자, 관제 승인번호 몇 호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시행 구간 풍기 영주역간 관제 승인번호 제141호에 따라 자 35km로 서행 운전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주의사항을 통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지령식. 누가 한다? 관제사가. 자, 그래서 관제사 역시도 열차 운행을 감시하면서 운전용 통신 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지령을 할 때는 폐쇄 구간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열차나 철도 차량이 그 폐쇄 구간에 없음을 확인한 후 자,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몇 호에 따라 시행 구간 어디에서 어느 역까지 운전 속도 뭐 40km로 50km로 주의 운전하세요. 뭐 서행 운전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열차 제어 장치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열차 제어 장치 뭐 ATS, ATC, 뭐 ATP, 열차 자동 뭐 정지 장치,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열차 자동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앞에서 좀 언급됐었어요. 뭘로 열차 제어 장치라고 하면서 자, 열차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 제어 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자동으로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 제어 장치는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또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열차 제어 장치의 종류에는 오토매틱 트레인 스탑 열차 자동 정지 장치, 오토매틱 트레인 컨트롤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오토매틱 트레인 프로텍션 열차 자동 방호 장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다입니다. 자, ATS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ATS뿐만 아니라 ATC, ATP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열리나요? 이게 왜 안 열리죠? 잠시만요.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인데. 이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레트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박가는 뭐야? 이 몸이 기나긴 연구 끝에 생각해낸 기발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용산역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 이 멘트 들어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도로의 자동차처럼 열차도 신호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제동거리를 가지는 자동차와는 달리 열차는 선로가 움직임으로써 차선을 변경하고 미끄러운 레일 위를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유관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철도 교통의 신호는 안전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간단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차의 신호체계는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중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ATS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로를 주행하는 열차들에게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칸을 만들어서 열차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앞에 가는 열차와 뒤따르는 열차의 간격은 일반 철도를 기준으로 5개의 칸을 띄우는데 이때 기관사는 각 칸에 부여된 신호를 보고 가속과 감속, 그리고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선 내 열차들의 위치를 알아야 이 신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선로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장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장치는 궤도에 있는 지상장치로 열차 안에 있는 차상장치의 위치를 전달해서 같은 방향 선로의 앞뒤 열차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안내방송 내용 기억하시죠? 기관사는 앞 열차와의 안전 간격을 위해 열차를 정지한 상황이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용산역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 열차가 계속 주행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주행할 수 있게 잠시 정차한 상황인 것이죠.
만약 기관사가 과속 또는 빨간색 신호등이 현시된 구간에 진입하면 기관실에는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경고음을 5초 이상 울렸는데도 정지하지 않으면 열차는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이름을 Automatic Train Stop, ATS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는 노선 내 모든 열차뿐 아니라 역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제어 기술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가 조금 더 자주 오는 것 알고 계시죠? 관제센터는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내 열차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합니다. 오늘 소개한 ATS는 최초의 자동화된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ATS를 시작으로 ATC, ATP, CBTC와 같이 열차 제어 시스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열차 제어 시스템 KTCS-M, KTCS-1, KTCS-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열차 자율 주행 시스템까지 열차의 신호체계 열차 제어 시스템은 철도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회에 각 신호 시스템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1분 레일테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죠? ATS, 자동 열차 정지 장치. 자, 밑에 지상자에서 쏴주는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속도보다 기관사가 초과를 할 경우 알람이 먼저 울립니다. 경보음이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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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립니다. 근데 그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복귀를 시켜야 나 알고 있어. 내가 속도 오버한 거. 다시 속도를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사가 혹시 쓰러졌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복귀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비상정차가 체결됩니다. 안전하면서도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열차가 정차하니까 많이 놀래겠죠. 자, 그리고 ATC 같은 경우는 정차를 했다가 비상정차를 했다가 다시 기동을 해서 열차가 출발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ATC, 자동으로 속도를 감속시켜준다. Automatic Train Control.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이제 Protection,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 자동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체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사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기관사의 눈이 신호인 만큼 우리가 자동차랑 다르게 아까 앞에서도 영상에서 소개됐듯이 우리가 육안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속도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신호가 보여서 움직이는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ATC 같은 경우는 차내 신호잖아요. 기관사 운전실 바로 앞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보면서 멀리 못 봅니다. 우리가 뭐 몽골인도 아니고 몽골인은 시력이 뭐 2.0, 3.0, 4.0까지도 있다고 나오는데 자,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나 뭐 안개가 꼈다거나 또 이제 악천후일 때는 더더욱 신호기가 안 보이죠. 이제 앞으로는 지상에 있는 신호기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어디로? 운전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상 이렇게 클릭하면 영상으로 쫙 연결되는데 오늘 잘 안 먹네요. 자, 그 다음에 열차 제어 장치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 열차 제어 장치의 기능. 자, 이것이 안 먹는 거는 이거를 클릭해 줘야겠죠. 자, 기능. 자,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는 열차의 속도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ATS. 자, 그 다음에 열차 자동 제어 장치 ATC 및 열차 자동 방호 장치 ATP는 이런 기능을 갖춰야 된다. 어떤 기능? 운행 중인 열차를 앞에 선행 열차와의 간격,
그다음에 이제 선로의 굴곡, 그리고 선로 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 정보가 지시하는 속도로 자동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열차의 간격이 점점 조밀해지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곡선이 있거나 또 구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속도를 당연히 감속시켜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선로 전환기를 통과할 때는 선로 전환기가 그 뭡니까? 그 부분 크로싱 부분을 이제 통과할 때 좀 덜커덩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바퀴가 올라가니까 요때도 속도를 줄여야 탈선을 방지할 수 있으니 요런 때를 감안해서 자동적으로 속도가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치의 조작 화면에 열차 제어 정보에 따른 운전 속도와 열차의 실제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어 줄 것. 그래서 왜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박스 이렇게 지금 현재 속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시 속도는 이런 데 있죠. 표현해 주죠. 60, 80, 100. 근데 내가 80km를 이제 그 운전 속도를 알려줬는데 실제 내가 운전하는 속도는 뭐 78km다. 뭐 76km다. 이러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베스트 드라이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운전 속도가 80이고 100일 때는 정말 딱 맞춰서 갑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운전 습관, 운전 루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80km면 벌써 한 76, 78 절대로 오버스피드 안 합니다. 오버스피드 하는 순간 전부 다 기관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3, 4km 정도 여유롭게 운전을 하는데 제가 봤던 그 베테랑 기관사분은 딱 맞춰서 가더라고요. 신기해. 곡선을 통과하는데도 또 구배를 내려가는데도 하구배를 내려가는데도 딱 맞아요. 참 타고난 기관사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정지 목표에 정지할 수 있을 것. 자, 열차를 이제 정지해야 돼. 그죠? 다음 정차역에 정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해서 정지 목표에 자, 정지할 수 있을 것. 자, 이것이 열차 제어 장치의 또 기능입니다. 기능. 자, 68, 69조는 삭제가 됐네요. 자, 이제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 시계 이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운전이 바로 시계 운전입니다. 자,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 장치의 고장으로. 그죠? 시계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용 폐색 방식도 안 되고 통신 장치가 고장 났어. 그러면은 대용 폐색 방식의 통신식도 안 되고 이럴 때 시계 운전에 의한 방식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용 폐색, 대용 폐색 외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운전을 할 정도가 되면 모든 전기 시설, 통신 시설이 전부 다 기능이 불가된 거죠. 우크라이나 생각난다.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막 미사일 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열차 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시계 운전해야죠. 시계 운전이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열차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한 3분, 4분 지났어요. 그리고 저 꼬리가 보여. 이제 저만큼 갔으니 후속 열차가 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되면서 운행할 수 있구나. 이럴 때 이제 후속 열차를 보내는 것이 시계 운전 방식,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철도 차량의 운전 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해야 된다.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전방 가시거리에 있는 그 선행열차를 보고 내가 이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운전해야 되죠. 세리 밟고 갈 수 없죠. 신호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세리 밟고 못 갑니다. 자, 최대한
내가 안전거리 확보를 하면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자, 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해야 된다.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즘 하도 더워서 다시 이제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에어컨에 코 박고 있으니까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건물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숨이 진짜 컥 막혀요.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다 이게 또 날씨랑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단선 구간에서의 이제 시계 운전입니다. 단선 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 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상선, 하선, 복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 가지고 양쪽에서 상하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뭐 신호기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까? 통신 장치가 있습니까? 눈으로 가시거리 내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받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한쪽에서 들어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운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계 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입니다. 시계 운전에 의한 열차 운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자, 다만 협의용 단행 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 운영자 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 자, 시계 운전에 대한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복선일 때는 격시법, 전령법. 격시법은 뭐냐? 시간의 간격을 나눠서 앞에 간 열차가 5분 전에 출발했으면 후속 열차도 뭐 한 5분 뒤. 또 앞에 간 열차가 뭐 10분 전에 출발했으면 뭐 후속 열차는 뭐 10분보다 더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을 시간의 간격을 조정해서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격시법. 전령법은 아까 설명하다 말했죠. 전령자가 이제 모든 대신입니다. 신호기도 고장났죠. 운전용 통신장치도 다 고장났죠. 대신 사람에 의해서 전방의 사항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태워서 구원열차 기관사에게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시속 45km, 50km로 가시고요. 전방 1km 지점에서는 자 시속 뭐 45km 그리고 뭐 연결하기 직전에서는 뭐 25km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선 운전일 경우에는 지도격시법, 그다음에 전령법이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지도자가 들어가면 다 단선이었습니다. 지도통신식, 지도식, 뭐 지도격시법 등등. 자, 이것이 바로 또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격시법, 지도격시법 시행을 한번 다시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시계 운전에 의한 열차 운전 방식으로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 구간의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열차를 출발시킨다는 것은 그 앞에 폐색 구간에 열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열차가 있음에도 후속 열차를 출발시킨다? 그러면 갔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추돌로 세리 박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폐색 승인을 낼 때는 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그 전에 앞에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 철도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격시법 같은 경우는 폐색 구간 한 끝입니다. 한 끝.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폐색 방식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넘어왔는데 격시법만 한 끝입니다. 양쪽 끝이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신호기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데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합니다. 저쪽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안전을 생각하면서 열차를 출발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격시법은 역시나 폐색 구간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해서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 취급 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됩니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이 두절이 된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지도표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뒤에 후속 열차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같은 격시법이라도 지도격시법일 때, 즉 단선일 때는 여기서 열차를 보내면 또 맞은편에서 열차가 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복선에서의 격시법은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 상하선이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도격시법은 단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차를 보내도 되나? 그렇죠? 그럴 때는 단선일 때, 지도격시법일 때는 적임자, 자, 자전거 타고 저 다음 역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곧 열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쪽 방향에서 오는 열차 없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서 적임자를 파견해서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 취급 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이에요. 근데 통신 두절이 된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 지도통신식을 시행했어. 근데 통신이 두절돼 버렸거든. 이때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 열차라면 적임자를 굳이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격시법, 지도격시법을 사용할 때 최초로 열차를 보낼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혹시 또 열차끼리 또 엉켜가지고 어디 충돌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자, 이렇게 잘 좀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전령법의 시행입니다. 전령법.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 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한다. 자, 열차 또는 차량이 이미 있어. 이미 폐색 구간에 정차되어 있어. 근데 그 폐색 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킨대요.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전령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대부분 폐색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다는 것은 고장 열차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열차, 사고 열차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럼 전령자는 누가 가느냐? 전령법은 어떻게 시행하느냐? 뭐 구원 열차 투입시켜서 그 안에 전령자가 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령법은 폐색 구간 이제 다시 양 끝입니다. 격시법, 지도격시법만 폐색 구간 한 끝이고 자, 전령법은 양 끝입니다. 폐색 구간 양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운전 취급 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이를 시행합니다. 양쪽.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령법은 폐색 구간 양 끝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랑 협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요런 경우는 협의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선로 고장 등으로 지도식 후속 열차가 없으니까요.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맞죠? 지도식이라는 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머릿속에 이제 딱 그 지도식은 후속 열차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후속 열차가 없으니 이제 이게 마지막 열차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열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경우 외에 전화 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도 없어. 이럴 때는 굳이 뭐 협의 안 하고 전화도 불통인데 뭐 격시법일 때도 전화 불통돼서 통신이 불능이어서 그때도 이제 그 협의 안 하고 한 끝에서만 보냈는데요. 자, 이럴 때는 굳이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화 불통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다. 자, 전화 불통에 해당할 때는 그 열차,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거기 멈춰 있는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는 열차 또는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할 수는 없다.
아, 이거 좀 신기하네요. 전령법. 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나오는 이 폐색에 의한 방법이 운전 취급 규정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여기서 딱 한 페이지로 줄여서 마치 이제 그냥 딱딱 이게 전부인 양 하고 나와 있으니까 저도 조금 당황할 때도 있고요. 이 많은 부분, 이 안에 숨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자, 근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열차 운전 취급 규정만큼은 1학년 때 배치를 해야 되겠다. 1학년 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이해의 깊이도 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령자입니다. 전령자.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해서 그 열차에 전령자를 태워야 됩니다. 자, 이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 구간에 1인에 한한다. 자, 왜? 전령자 자체가 뭐다? 운전허가증. 운전허가증이 지금 벌써 4번째 나옵니다. 뭐가 나왔죠? 첫 번째. 통표 폐색 구간에서의 통표가 운전허가증이었죠. 통표는 모양이 다양했어요. 어떤 모양이 있었어요? 통표 모양. 동그라미, 네모, 세모, 십자 모양. 통표. 이 안에 통표가 동그라미, 요 안에 네모, 요 안에 세모, 요 안에 십자.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통표였죠. 이게 바로 뭐다? 운전허가증. 그다음에 지도표, 지도권은 어땠어요? 지도표, 지도권도 이렇게 딱지같이 생겼어요. 지도표, 딱지같이. 지도권. 자, 여기서 이제 지도권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지도권은 뭐가 있었죠? 지도표 번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 구간이 있었어요. 사용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도권이. 자, 권은 최초, 마지막. 권은 마지막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 열차가 운행될 때 마지막 열차는 지도표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운전허가증 뭐예요? 전령자라는 운전허가증. 자, 전령자는 운전 취급 규정에 보면은 이제 전령자라고 쓰여 있는 그 완장을 찾는데 여기는 그 내용은 없네요. 자, 그래서 전령자 역시도 1폐색 구간에 1인에 한한다. 자, 여기는 완장이 삭제됐네요. 근데 운전 취급 규정에는 아직 완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왜? 전령자가 운전 허가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 신호기도 안 되고 통신 장치도 안 될 때는 그 전방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전방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령자예요. 그래서 전령자가 구두로 얘기합니다. 기관사님 지금 시속 50km 이하로 운전하세요. 자, 기관사님 지금 그 고장 열차에 있는 위치가 이제 1k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45km 이하로 운전하세요. 이렇게 신호기 역할을 좀 해요. 계속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왜? 이미 뭐 자전거 타고 갔다 와가지고 그 앞에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령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구원 열차 기관사 옆에 태워서 마치 신호기인 양, 또 마치 또 그 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마치 통신 장치인 양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령자다. 자, 다음은 이제 철도 신호가 시작됩니다. 철도 신호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철도 신호 역시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철도 신호. 자, 앞에서도 용어의 정의 때 신호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신호는 신호 전호 표지를 우리는 그냥 철도 신호라고 부릅니다. 자, 신호는 뭐였어요? 신호는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 모양, 색,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해서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신호. 멈춰라. 25km 이하로 운행해라. 45km 이하로 운행해라. 65km, 105km,
뭐 허용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해라. 여기는 곡선이니까 뭐 500km, 그러니까 500R니까 뭐 100km로 뭐 운행해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죠. 운행의 조건을 지시합니다. 뭐다? 신호. 전호는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 그래서 뭐 수송원과 뭐 기관사, 또 로컬 관제와 기관사, 역장과 기관사, 그죠? 이렇게 직원 상호 간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뭐다? 전호. 그 다음에 이제 표지. 표지는 모양, 색, 여기는 소리는 없습니다. 표지는 물체의 위치, 방향, 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표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표지들 있죠. 뭐 차량 접촉 한계 표지, 가선 종단 표지, 뭐 타행 표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또 그 철도 신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